안녕하세요. 닥터벤입니다. 다들 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술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장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간이 사실 소화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말이 소화기관이지 간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해서 인체의 화학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쁜 장기입니다. 아파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지요. 대부분 간을 알코올을 해독하는 장기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간은 대략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한 제약회사 광고에서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을 메인 카피로 써서 유행한 적이 있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피로감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내 몸 사용 설명서는 간에 대해서 샅샅이 구석구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죠. 무려 1.2kg에 달합니다.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부를 4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은 오른쪽 옆과 왼쪽 옆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옆 사이에 앞쪽과 뒤쪽에 각각 네모옆과 꼬리옆이 위치하여서 총 4개의 옆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2개의 혈관에서 혈액 공급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간 동맥으로부터 산소 함량이 높은 동맥혈을 공급받고 간 문맥으로부터 위와 장에서 얻은 영양이 풍부한 정맥혈을 공급받죠. 2개의 혈관을 통해 들어온 혈액은 모혈관을 통해 각각의 간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간세포에서 가공 및 재합성된 영양소는 많은 간세포로 구성된 간소엽을 거쳐서 모세 혈관 속의 혈액에 공급되어 간 정맥에서 심장을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전신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간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사 기능입니다. 음식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는 체내에서 에너지가 되죠. 하지만 영양소는 그 자체만으로 체내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소화 및 흡수된 후에 간으로 이동해서 사용 가능하게 변화하는데요. 이 과정을 배사라고 합니다. 대체적인 것이 탄수화물과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인데요. 밥, 빵, 면 등의 탄수화물은 위에서 흡수돼서 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고기, 생선, 통제품 등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요. 간은 간 문명을 통해서 유입된 포도당, 아미노산, 글리세린 등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글리코겐은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혈당을 유지하고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간은 하루에 약 50g 정도의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특히 간에서만 생성되는 단백질인 알부민은 간이 하루에 생산하는 총 단백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12g이 만들어지며 혈장 단백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간의 두 번째 기능은 해독 기능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대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체 내에서 합성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전환하여 쓸개즙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코올이죠. 우리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은 간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 대사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무해한 물질로 변형이 돼서 배설됩니다. 마지막 3번째 간의 기능은 합성 기능입니다. 간은 인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혈중으로 배출하는데요. 혈액 응고에 필요한 혈장 단백질, 몸의 부종에 관여하는 알부민 등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합성하고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과 무기질 대사인데요. 간은 비타민 A, D, B12 등을 저장할 수 있는데 비타민 공급이 없어도 A는 10개월, D는 3에서 4개월, 비타민 B12는 1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 구리, 아연 등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 외에도 하루 1리터의 담즙을 생성하고
신체에 공급되는 전체 혈액의 약 13%를 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정말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간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간은 강력한 재생력이 있어서 간세포가 파괴가 돼도 스스로 재생하고 복원하는 힘이 있지만 복원 능력이 파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빈 공간을 섬유 조직이라는 다른 조직으로 채워넣게 됩니다. 이것을 섬유화라고 하는데요. 이 섬유화가 진행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간 경변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음식물, 특히 탄수화물 음식이나 알코올을 간이 처리해낼 정도 이상으로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주게 되겠죠. 그 결과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칼로리가 간에 축적되어서 처음에는 지방간을 유발하지만 지속되면 결국은 간 경변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 간염 또한 지속적으로 간에 손상을 입혀서 간 경변을 일으킬 수 있고 간암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만큼 간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증상은 존재하는데요. 만성간염이나 급성간염은 쉽게 피곤해지고 식욕이 없고 구토나 설사를 반복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급성간염의 경우에는 감기가 아니어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간병변이나 간암은 식욕부진 및 체중 감소, 이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간질환이 심해질 경우에는 서서히 증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얼굴과 눈 흰자가 노랗게 보이는 황달이 생기고요. 손발이 차고 복수가 차면서 쇄골 주변에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면 급히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듯 간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 여러 곳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간입니다. 건강한 간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5가지 생활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간염검사와 예방접종하기. 둘, 술과 불필요한 약 삼가하기. 셋,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기. 넷, 일주일에 2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기. 다섯, 간질환 환자는 적어도 6개월마다 검진하기. 간에 이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금주를 꼭 실천해 주세요. 알코올은요, 간 경변의 2번째 주요 원인이 되면서도 간암의 주요 원인도 됩니다. 금주가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거나 다량의 즙을 마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에 좋은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요. 달래, 미나리, 냉이, 가지, 오이, 무, 배추 등의 계절별 채소들과 딸기, 복숭아, 포도, 귤 같은 과일들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한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는 질환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권장합니다.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간 건강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